라오서의 찻집이라는 희곡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찻집으로 떠나보시죠. 막이 열리고 큰 찻집이 보입니다. 간단한 간식과 식사도 파는 이곳은 다리도 쉬고 차도 마시고 사업을 논의하는 사람도 중매쟁이도 드나듭니다. 곳곳에는 나란 일은 이야기하지 맙시다라는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찻집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정보 교환 장소, 계층 충돌 공간, 시대 변화의 관측소입니다. 찻집은 라오서가 베이징의 한 찻집을 배경으로 약 50년에 걸친 중국 사회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희곡입니다. 작품은 청나라 말기, 군벌 혼란기, 국민당 말기라는 세 시기를 막으로 구성했습니다. 사회의 붕괴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며 그 중심에는 유태 찻집의 주인 왕이발이 있습니다. 제1막 청나라 말, 질서 없는 제국 말기의 붕괴 징후. 배경은 북경 유태 찻집입니다. 주인 왕이발은 성실하게 장사를 합니다. 그는 먹고 살려면 사람 미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만 하고 인사를 잘하면 큰 사고는 없을 것이라며 열심히 가게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는 부패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군인과 건달이 횡포를 부리며 평범한 시민들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왕이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사는데 모두 괴로운 인생들이지. 작은 소품을 파는 노인이 들어오지만 아무도 물건을 사지는 않습니다. 노인은 요즘 같은 때는 사람이 비둘기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딸을 팔아버리려는 사람도 개인 재산을 팔아 공장을 만들어 나라를 구하려는 진중의 등이 각자 에피소드를 늘어놓습니다. 제2막 군벌 혼란기. 민국 초기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로 접어듭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란 일은 이야기하지 맙시다라는 글씨는 더 크게 벽에 붙어 있습니다. 군벌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며 싸우고 물가는 폭등하고 백성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왕이발은 여전히 찻집을 지키지만 생존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다른 일을 할 줄 알았다면 찻집을 하겠냐고 불평합니다. 빌어먹을 전쟁. 오늘도 내일도 죽어라 싸워대네. 도대체 어쩌겠다는 거지? 찻집은 사람들이 붐비지만 서로의 형편은 어렵기만 하고 점점 황폐해집니다. 찻집의 단골 손님이었던 상대인이 무장아찌한 괴미와 닭 2마리를 들고 들어옵니다. 누구신가? 아니, 상태인 아니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야채 장사를 한다오. 내 힘으로 먹고 살지 말 그대로. 상대인은 찻집을 둘러보며 시류에 따라 계량을 잘한다며 왕이발을 칭찬합니다. 이때 세 장을 든 송대인이 걸어옵니다. 주인장, 가게를 단장했다기에 축하하러 왔소. 아니 상대인, 보고 싶어 죽을 뻔했소. 이들은 오랜만에 근황을 나눕니다. 자넨 어찌 지내나? 어찌 지내냐고? 난 한바탕 울고 싶으이. 내 옷차림 보게. 이게 어디 사람 행색인가? 자넨 쓸 줄도 알고 샘도 하는데 일을 못 찾겠더란 말인가? 왕이발은 상대인에게 부족하나마 식재료 값을 지불합니다. 상대인은 돈을 세보지도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습니다. 송대인, 죽는단 말은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요. 상대인은 송대인에게 술 한 잔 사겠다며 나갑니다. 왕이발은 가게에 남습니다. 제3막은 국민당 말기, 국공내전 시기로 접어듭니다. 사회는 완전히 붕괴 직전입니다. 찻집은 모든 것이 낡았고 추레하고 칙칙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나란 일은 이야기하지 맙시다라는 글씨가 더 많이, 더 크게 붙어 있습니다. 제3막에서는 국민당 말기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경제가 붕괴하고 사회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교사들의 파업과 폭동이 일어나고 거리는 혼란뿐입니다. 실업과 빈곤이 일상화되고 도덕적 기준마저 무너지는 상황에서 왕이발은 더 이상 찻집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며 결국 그의 삶 자체도 붕괴하게 됩니다. 왕이발은 평생 그저 가족 뒷바라지를 하고 살길 바랬지만 그것도 어려웠고 일본이 물러가니 또 내전으로 혼란하다며 쓸쓸히 웃습니다. 상대인도 하소연을 보탭니다. 나도 나을 게 없네. 내 힘으로 먹고 사느라 평생 양심껏은 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이른이 넘어 땅콩 장사나 하고 있으니 계량, 난 그래도 늘 계량하느라 애썼어요. 그래도 못된 짓이나 도리에 어긋난 짓은 해본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살아갈 길을 막는 거지? 황제인지 마마인지 그게 같은 연놈들은 잘만 사는데 난 찐빵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 어떻게 된 셈판인가 말이오. 찻집에는 나라를 구하려는 마음에 자신의 돈으로 공장을 세웠다가 몰수, 파괴된 진중이도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송대인이 관짝도 없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대인은 자신은 나라를 사랑했지만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며 장례 지낼 돈을 준비해야겠다고 합니다. 작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상대인, 우리 스스로 제사나 지내둡시다. 시전 뿌려서 우리 새 늙은이 몫으로. 좋아요. 상대인, 옛날에 노인들 출상 때처럼 한번 외쳐보시오. 이들은 지전을 공중에 뿌리며 장례 예행 연습을 해봅니다. 그리고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퇴장합니다. 찻집은 미국 세력에 의해 몰수됩니다. 이들은 왕이발을 찾지만 그가 찻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는 충격적인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마지막 3막을 중국 근대 서민 사회의 조용한 장송곡이라고 해석합니다. 라오서가 대단한 건 이런 비극을 거대한 영웅 서사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 따르고 잡담하고 흥정하고 농담하는 사이에 국가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차분히 서술합니다. 라오서 본인도 찻집을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작품의 결말은 명확한 희망보다는 한 시대의 파국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특정한 구원이나 희망을 제시하기보다는 한 시대가 어떻게 무너지고 그 속에서 평범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하게 소모되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찻집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계층과 권력이 교차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하며 상인, 관리, 군인, 시민 등 다양한 인물들이 오가면서 시대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왕이발은 근면하고 성실한 인물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전형적인 소시민으로 그의 몰락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시대 구조의 실패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찻집은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어도 민중의 삶이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며 장사는 해야지 살아야 하니까라는 체념적 태도를 통해 인간이 구조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무너지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아이를 파는 부모, 뇌물로 얼룩진 관료사회, 이유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 군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질서 등 큰 시대의 흐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찻집 안으로 던져놓습니다. 라오서는 이걸 거창한 비극처럼 쓰지 않고 일상 대화처럼 처리합니다. 그래서 더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영웅적 인물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통과 개인의 무력함을 집요하게 드러내는 데 있으며 찻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통해 거대한 사회 변동을 포착해낸다는 점에서 높은 문학적 완성도를 지닙니다. 번역자 오수경 교수는 찻집은 중국 현대극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며 너무나 중국적이면서 너무나 인간적인 작품이라고 소개합니다. 라오서는 재능 있는 작가면서 사회 변혁을 꿈꾸는 활동가이자 애국자며 휴머니스트였다고 합니다. 라오서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인력 거꾼의 비극을 다룬 낙타 샹지도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5월의 중심에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오늘 책은 오수경 교수 번역본 찻집이었습니다.